이혼하기 싫어서 아내를 무릎 꿇린 남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진짜예요.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혼 소송을 피하고 싶었던 남자가 말다툼 끝에 아내 머리채를 잡고 목을 누르고 무릎을 꿇린 거예요. 그 결과로 아내 등뼈가 골절됐고요. 저는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사건 자체도 사실 충격적이지만 이 사건 안에 이혼 소송이 어떻게 얽히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이 어떻게 같이 함께 이어지는지 다 들어있어서요. 이혼이 진짜 어떤 건지 법적으로 어떤 지옥인지 오늘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저녁 8시 반 대전 서구 거실이에요. 피고인 A씨와 96세인 아내 D씨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판결문에는 사실 어떤 이유로 싸웠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말다툼이었다고만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전체 읽으면서 맥락을 보면 이 시기에 이미 이혼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 과정에서 욕을 했다고 해요.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데 XXX 이렇게 구체적으로 욕설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아내가 그 욕설을 듣자 대들었어요. 남편은 또 화를 냈고요. 그 다음이 핵심인데 남편이 그 이후에 이제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아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 목을 눌러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의 체중을 실어가지고 아내의 목과 등을 1, 2분 동안 눌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1, 2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1분을 세어보실까요? 꽤 길어요. 그거를 성인 남성이 본인의 체중을 실어서 눌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아내가 11번 흉추 압박 골절을 입었다고 해요. 등뼈가 골절된 거예요. 치료 기간은 약 12주 3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당일 119 불려서 병원을 갔고 일주일 입원하고 나서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도 뽑혔다고 해요. 판결문 증거 목록에 피해자 머리에서 뽑힌 머리카락 사진이라고 그대로 써 있어요. 그거를 증거로 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남편도 반박을 해요. 변호인이 이런 논리를 폈어요. 아내가 원래 허리가 안 좋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병원을 다녔다. 그리고 2018년 8월에는 장모님을 이동시키다가 허리를 본인이 삐끗해가지고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러니까 등골 골절이 꼭 이 사건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는 등 부위를 살짝 밀기만 했는데 그게 12주짜리 흉추 압박 골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게 남편 피고인 측의 논리였습니다. 사실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장이기는 해요. 저도 변호사로서 이해가 가요. 의뢰인이 저 살짝 밀었을 뿐이에요 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싸워야 하니까요. 근데 법원은 사실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단서도 있었고 119 구급일지도 있었거든요. 그날 현장에 119가 출동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거짓으로 나 살짝 밀었을 뿐이야 라는 주장을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웠던 거죠. 법원이 판결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이와 다른 개입 요소는 찾기 어렵다. 완전히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에서 제일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이 이제 동시에 돌아가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남편 A씨가 19년도 7월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아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는 형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해요. 너무 가볍다. 등뼈가 골절됐는데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조금 더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항소심이 2020년도 4월경에 열리는데요. 그 사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2020년 3월,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 한 달 전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 조정이 성립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조정 내용 안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즉 합의가 됐다는 건 양형에서 큰 감경사유가 되거든요. 항소심 법원이 이걸 보고 그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회피하고 싶어 했다는 게 사실은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이혼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형사사건이 순차적으로 터지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항소심 나오기 한 달 전에 이혼 합의가 된 거예요. 이혼을 안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이혼도 하고 형사처벌도 받고 그런 거죠. 아이러니하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혼이 단순히 관계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매번 느낍니다. 이혼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진짜 길고 복잡하고 소모적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형사사건이 터지면 그건 또 별개로 굴러가요. 형사사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이게 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거든요. 법원을 몇 개를 동시에 다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 입장에서도 저는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런 폭력으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 무섭기도 하고요. 이 사건에서 아내가 입은 피해를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등뼈 골절의 12주 치료, 무릎을 꿇렸을 때 그 공포감, 집안 거실에서 남편한테서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리고 이후에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 다니고 형사재판도 있고 그러다가 합의까지 하는 그 과정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진되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혼 얘기 나오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한테 그냥 힘들겠다 한마디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힘들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오늘 사건에서 제가 짚고 싶었던 포인트 두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혼소송 중에 폭력이 발생하면 그 폭력은 형사사건으로 별도로 처리가 되고요. 근데 이혼 합의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다시 형사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얘기가 나오는 분들은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은 증거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남편이 살짝 밀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지만 진단서 119 구급 일지, 피해자 진술 그리고 뽑힌 머리카락 사진이 다 남아있잖아요. 가정 내 폭력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거니까 아무도 몰라 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이 힘든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 힘듦을 상대방한테 폭력을 푸는 건 결국 자기 자신한테 꼭 돌아옵니다. 이번 사건처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판결문 또 들고 올게요.